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요즘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증거와 함께 떠오르는 이슈, 바로 개 물림 사고입니다. 오늘 전변대전변은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 반갑습니다. 이게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예전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 반려동물로 이제 완전 좀 바뀌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완이 이제 찾아보니까 약하고 어여쁜 뭐 이러면서 너무 반려는 다양한 이제, 종류가 요즘은 많이 길러지고 반려를 있어서. 찾아보니까 반려는 이제 그냥 짝이더라고요. 이제 네. 짝꿍 같은 이제 그런 동물이라는 뜻인데 두 분들도 뭐 그 반려동물 키우신 네, 경험이 있으시죠? 최근까지 고양이를 키웠었고요. 예. 이제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는데 예. 확실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좀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는 위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어릴 때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실 때 키우셨어요? 아니면 네, 같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좀 추억이 많겠네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흔히 애견인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키우는 개는 그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방청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약 우리나라에서만 2천여 건, 하루에 6건꼴로 이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산에서도 그 4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요. 개 물림 사고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을 때 목줄 착용이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를 살펴보면 이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예. 결국 이런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제 생활에서 뭐 공원에서 개 입마개를 안 한 그 견주들한테 왜 안 하냐고 따지기도 좀 난감한 네.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싸움이 예. 근데 되더라고요. 실제 이게 단속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단속 사례는 좀 많지 않습니까? 실제 예, 단속을 그렇습니다. 한 사례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게 아니고 이 보호법에 따라서 내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제 거부감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원관리법 같은 다른 법을 사용해서 예.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 처벌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개도 그 정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과태료.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경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10만 원 네. 정도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최근에 그 나온 기사 중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전지법 판결 기사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인을 공격한 고양이가 이제 행인을 공격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네. 당시 이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고양이 주인한테 이제 벌금 800만 원을 이제 선고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농담 삼아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예, 막 농담 삼아 맞습니다.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이 속사정이 좀 어떤지 좀 예.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좀 내용이 약간 와전되기는 했는데요. 예. 고양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 벌금 800만 원 정도가 선고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 그것만 가지고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건. 그러니까 고양이 주인이 사실은 음주운전도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보험 없이 이제 운행한 그런 자동차 보장법 위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건을 다 합쳐서 벌금 800만 원 정도가 선고된 것이라서 좀 이 사건에 관한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점점 그 반려동물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주인들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지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몇 년 전에도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정도의 큰 사고를 입은 맹견이 이제 예. 그렇게 물은 사고에서는 주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좀 예. 중한 결과에는 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연예인 개 뭐 몇 예. 년 전에도 있었고 예, 개가 맞습니다. 옆집 주민을 물었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왕왕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혐의가 병합된 거였거든요. 예, 그게. 이 사건은 조금 병합된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일단 개물림 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개의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아니다. 뭐 이런
그 갈등 구조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흔히 말해서 좀 그 우리들 TV에 요즘 많이 나오시는 그 개통령 강영욱 씨는 이제 사람을 뭉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수의사인 그 설채연 씨 최근 방송에 좀 많이 나오고 계신데 이분은 약물 치료를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이제 두 이 자매 전변들께서는 어떤 논점을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안락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가 누군가를 물었다면 예. 그 개를 통제하고 책임을 져야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견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뭐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개가 사람을 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견주에게 있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네. 사람 일단 개가 다시 또 재발을 그러니까 재범이라고 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다시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그 개를 다시 교육시키는 예. 재사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예. 뭐 그때 그 설채연 수의사의 말대로 약물 치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입마개를 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모든 사건에 안락사를 시킬 수는 없겠죠. 당연합니다만 그 재발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 개의 습성이 이미 무는 것에 습성이 배어 버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명백하다면 네. 안락사를 고려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교육으로 통제가 불가능한데 그걸 놔두면 일반 대중이 무책임한 견주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안락사는 너무 단순한 해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을 무는 개를 키운 견주가 그 개가 사람을 물어서 안락사를 시키고 새로운 개를 키웠을 때 그 개가 다시 안 물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견주들이 그 반려견을 키울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철저한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통적인 애견, 그 개를 이제 키우는 문화가 사실상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네.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렇죠.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네.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 모든 애견인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자격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펫샵에서도 이제 뭐 책임감 없이 이제 분양 또는 판매를 통해서 예. 반려동물들이 팔려 나가는 편이고요. 또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는 예.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 못하는 짐승을 교육하는 것도 이제 물론 TV 방송에서 그런 효과를 보는 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 교육이 되는 과정들이 신기하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거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런 반려견을 키울 때는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 예. 모두 그 개를 제대로 키우는 기본 상식이나 훈련 방법을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를 키우기 전에 엄격한 조치가 좀 더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된 그 추정 6분에서도 애견인들의 어떤 그 개에 대한 그 자격, 그러니까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 여기에 대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동생 전변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특히 좀 엄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독관 입회하에 뭐 산책, 그다음 기다려 이런 정도의 명령을 네. 개와 함께 이제 테스트를 받고 맞습니다. 합격을 해야 이제 개를 키울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이제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계속 피해가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목줄과 입마개도 얼마 전에 당장 그렇죠. 만들어진 예. 거고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단속하는 것조차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그런 제도가 다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개물림 사고가 이제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치를 대응을 하느냐.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좀
사실 조사됩니까? 외국에서는 예방하는 방법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경우에는 위험한 개법이라고 해서 맹견을 소유할 때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만 소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예. 또 독일에서는 특정 종 통제법이라고 해서 특정 맹견 종들은 키울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고 기질 예. 테스트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입막의 여부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예.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 처벌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안락사도 물론 고려하고요. 예. 그 보험회사에서 주로 이제 피해 배상을 하는데 보통 한 3만 달러 정도 한다고 네. 합니다. 그 우리나라보다는 뭐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처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전변 대 전변. 오늘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